얼마 전에 저희 직장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래. 돈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들 동의를 했고요. 저는 사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들도 인생을 살면서 좀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빠르게 손절을 치고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 곁에 남겨두고 이런 작업을 좀 하셨더라고요. 비슷한 얘기로 팀장님도 자기는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보다 내가 딱 그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고 내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짜 몇몇의 친구들만 남겨뒀더니 인생이 좀 편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 가면서 생각했던 제 인생에 손절을 쳤던 사람들의 유형들을 한번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손절 치는 이유는 다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건 거의 비슷해서. 근데 저는 제일 처음으로 손절을 쳤던 친구는 남을 부정하는 사람. 남을 부정한다는 건 곧 저도 부정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뭘 한다고만 하면은 야 그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말들을 참 잘했고요. 대학원까지 나온 친구가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그 친구에 대한 욕을 갑자기 막 느닷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축복해줘야 되는 일인데 왜 그 친구를 욕하니?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대학원식이나 나온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해? 얘네 엄마 아빠는 야 자식 배렸다 배렸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대학원을 나오면서 그때 만난 동기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였는데 좋은 배필을 만났으니까 결혼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남을 부정하는 그런 친구들은 질투, 열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남들을 계속 부정하고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입장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괴하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가 아깝고 최악이라는 거지? 그냥 결혼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올까라고 생각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친구는 매우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만나는 남자친구는 사실 딱히 그런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이가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인데 묘하게 굉장한 질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냥 다신 이 친구를 안 봐도 난 아쉽지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떠올려 보니 그런 친구가 있었구나.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게 나랑 손절이 됐던 친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남을 막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자기 자랑, 자기 말 이런 것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았던 게 손절을 쳤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저도 딱히 좋은 친구였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잘 되고 나니까 태도가 확 변하더라고요. 오히려 제 말을 잘 듣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심지어 저와 있었던 대화 내용도 다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자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자기가 했었던 것들은 너는 왜 이런 것도 기억 못해? 너 바보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기억을 못해? 기억력이 감퇴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자기가 잘한 거, 자랑할 만한 것만 계속 뽐내듯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단단히 미쳤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그냥 조용히 차단했습니다. 차단했더니 나는 너를 정말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차단한 거야? 또 이렇게 나중에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락이 닿아서 그런 얘기가 오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네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소중하게 다루는 거 어렸을 때 못 배웠냐? 나는 아닌 것 같다. 너도 나한테 좋은 친구가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으면 나도 너한테 좋은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손절을 쳤습니다. 저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쳐야 됩니다.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해망상증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한때 그랬을 것 같아요.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런 행동을 사회초년생일 때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증세가 심해지면은 이 사람도 나를 속여먹었고 저 사람도 나를 속여먹었고 이 사람도 나를 속여먹었고 계속 그런 말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나를 진짜 속여먹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현명함을 갖추어야 되고 어른으로서 충분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떨어졌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했다, 저렇게 해서 나쁜 짓을 했다, 어떻게 그랬냐 이러면서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피해망상을 막 점점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기가 빨려요. 저는 일단 그런 사람을 상대하면 기가 빨리고, 두 번째로는 나도 생각이 막 이상해져. 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얘는 왜 이렇게 막 최악의 상황들만 생기지? 근데 딱히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아닌데 얘는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결국에는 같이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해망상증이 좀 있는 것 같은 사람이면은 그냥 조용히 손절을 쳤던 것 같습니다. 차단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극단적이긴 했는데 이런 사람은 진짜 아니다 싶으면은 저는 그냥 차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망상증이 있는 사람 그렇게 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 피해망상과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팔직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요, 실제로 가정환경이 안 좋거나 이럴 수는 있거든요, 어릴 때.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고 자기가 다 커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남자들이 다 같이 있는 데에서 잘 친하지도 않은 남자가 여자인 나를 불렀어. 그리고 나갑니까? 우리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미쳤어요? 그 시간에 나오라고 하는 남자라면은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남자를 일단 차단부터 받고 제 프로필도 안 보이게 비공개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뜸 나간다든지, 일반적으로 남이 뭐 주민등록 번호랑 뭐 이런 걸 달라고 해 대뜸 준다든지, 뭐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행동들을 덜컥덜컥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남자도 똑같죠. 저 남자는 누가 봐도 이상한 애인데 왜 쟤를 만나지 싶은데 계속 만나면서 약간 자기 팔자를 이렇게 점점 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대화 내용도 너무 추잡스럽고 내가 왜 여기서 얘랑 이런 대화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친구로서 막아주려고 최대한 조언을 해보지만 그런 조언 따위 이 친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무적의 반사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계속 꼬는 선택만 반복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그 친구가 잘 살 것 같잖아요. 잘 살기는커녕 오히려 인생이 저 밑바닥 지하실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친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은 나도 점점 인생이 밑바닥 지하실로 가죠. 그럼 점점 피해망상적인 얘기를 반복하고 이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를 가지게 돼요. 이게 좀 연동이 되거든요, 앞에 거랑. 이런 사람들 대화를 하다가 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손절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손절을 그냥 안 치고요, 맛있는 걸 사줬어요. 맛있는 걸 사 먹였어요. 앞으로 너의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그 친구한테 진짜 평소에 우리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회, 어린 나이였지만 맛있는 고기 이런 거를 먹이고 집 가는 길에 차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 항상 너한테 좋은 일이 가득할 거야, 늘 행복해라는 얘기를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나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싫은 건 아닌데 그 친구가 내 삶에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내가 허락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5번째, 나에게 선을 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여러분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을 했어. 거기 연봉 얼마야? 어디 회사야? 별것도 아니네. 막 이러면서 이런 애들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쌍꺼풀 어디에서 했어요? 난 쌍꺼풀을 안 했는데 와서 쌍꺼풀 어디에서 했어요? 별거 아니네.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막 정말로 그 사회생활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을 말들을 서슴없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상대방한테 어디 대학교 나왔냐, 너 연봉 얼마냐 이런 말들 물어보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렇게 디테일한 질문까지는 친하지 않은 이상 막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랄까, 나의 경계나 그런, 내가 이제 결계를 이렇게 딱 쳐놨는데 여기를 이렇게 넘어오면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너덜너덜해졌어요. 나의 정보가 다 공개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버렸다고 그럼 내가 너덜너덜해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안타까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만만한 상대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선을 딱 넘어오면은 이건 쎄함을 감지했다 해서 또 차단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런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인생에서 삭제치고 가지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행복하냐? 뭐 사실은 제가 뭐 살면서 행복해 뭐 이렇게 살진 않거든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오늘은 되게 행복한 날이었는데 오늘은 너무 바쁜 날이고, 그냥 반복이겠죠. 뜨거운 온탕과 차가운 냉탕을 반복하면서 미온수 같은 날들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치만 그 사람들이 있으면 인생이 정말 처참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사계절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내가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삶을 괜히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꼬여버리면은 더 안 좋은 일들만 더 가득해지는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약간의 행복한 라이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손절치는 사람, 제 기준에서 손절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제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망가지지 않게 잘 유지할 수 있는 저만의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제가 많이 손절을 칠 것 같아요. 네, 20대에서 30대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많이 손절쳤던 유형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